살아가는 투자자 여러분, 자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전 매매를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만원 현재 수익이 여기 나 있고요. 그 다음에 N달러 매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증권사 계좌도 여러 계좌 매매하잖아요.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다? 일단 뭐 한 60만원 돈, 이게 달러니까요. 60만원 돈 수익이 나 있고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손절매를 잘 못한다라는 경우는 어떻게 손절매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중요하죠. 손절매는 시간의 손절매가 있고 분석의 손절매가 있고 심리의 손절매가 있습니다. 시간의 손절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수익으로 돌아서지 않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왜냐? 리스크 관리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분석의 손절매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지점이 깨지지 않으면 손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한다. 이게 분석의 손절매입니다. 그 다음 심리의 손절매는 조지 소로스는 어깨가 뻐근해지면 어떻다? 손절매를 고려한다 그러잖아요. 조지 소로스는.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의 부인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예, 피아니스트.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어쨌건 간에 그런 손절매가 있는데, 자, 그러면 손절매를 왜 하지 못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절매는 내가 손절매를 하고 나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손절매를 쉽게 합니다. 그죠? 손절매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명확한 내가 투자 수익의 비책이 없을 때 손절매를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력을 키워야죠. 그죠? 실력을 키워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이 실제로 증권사 계좌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렇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매매하는 계좌 또 있고, 그 외에 계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좌를 한꺼번에 매매도 하는데 여러분들 계좌 하나도 매매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좌 하나 가지고 매매하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매를 잘 못하는 거는 왜 잘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이 포지션을 손절매를 하고 나면은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손절매를 잘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명확한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확한 맥점을 찾아내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자, 그러면은 강연서 오록 한마디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실전 프로다. 예, 이러면서 투자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실전 프로다. 여러분들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매매에서 실패를 하거나 매매에서 손실이 났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면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를 한 번 할 때는 실수지만 두 번 이상 하면은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자주 하면은 결국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어록은 승리의 비책 99%는 위험관리에 있다. 승리의 비책 99%는 위험관리에 있다. 살아있어야 좋은 날을 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살아있어야 좋은 날을 본다. 자,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아야 좋은 날을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선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뭘 검토해 보느냐. 그 다음에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시증거금은 선물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의미합니다. 유지증거금은 선물 계약의 포지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합니다. 추가증거금은 보유한 포지션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입금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금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휴식 취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해외선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정배열 매매로 제가 매매 기법 강의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는 비교적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잘 나지 않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고요. 두 번째는 어떤 투자 원칙이 성공 확률이 높으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세 번째는 손실보다는 수익이 더 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반대의 투자 습관도 잘못된 단점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포지션에 어느 정도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은 컷을 해야 되는데 손실 확정이 두려워서 컷을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 등등이 치명적인 잘못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것이요, 그런 잘못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내공을 키우는 것이요, 그런 잘못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실전 프로가 되어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래프에서 월봉, 주봉, 일봉, 분봉 등이 있는데 어떤 봉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봉은요, 이 캔들은 사실은 이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누가 만드냐면 일본의 혼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옛날에 그 쌀 선물 시장이 있었어요. 쌀 선물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막 움직이는데, 야, 이 가격이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를 표시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마라는 사람이 캔들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쌀 가격을 캔들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 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추세를 파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쌀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캔들이 오늘날 전해옵니다. 그것을 월에 하나 만든 것을 월봉이라 하고, 주에 하나씩 만든 것을 캔들을 주봉이라고, 하루 단위로 만든 것을 일봉이라 하고, 분을 기준으로 만든 것을 어떤 분봉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런데 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상위봉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상위봉 우선의 원칙. 상위봉 우선의 원칙은 뭡니까? 기간이 긴 봉을 기간이 짧은 봉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기간이 긴 봉의 가격 움직임은 기간이 짧은 봉의 움직임보다 자금이 훨씬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즉, 봉 중에 연봉이 월봉보다 더 중요하고요, 월봉보다 주봉이 더 중요하고, 일봉보다 주봉이 더 중요하고, 분봉보다 일봉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분봉보다 일봉이 중요하고, 일봉보다 주봉이 중요하고, 주봉보다 월봉보다 연봉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봉보다 일봉이 돈이 많이 유입됐고, 일봉보다 주봉이 돈이 더 많이 유입됐고, 주봉보다 월봉이 돈이 더 많이 유입됐고, 월봉보다 연봉이 돈이 더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큰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봉 우선의 원칙이 돈의 유입에 비중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연소로 한 가지 또 읊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매매는 결국 필패한다. 요행을 바라는 매매는 결국 필패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요행을 바라는 매매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행을 바라는 매매는 결국 필패한다. 요행을 바라는 매매는
도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즐겨하십니까? 정석적인 투자, 수익 나는 투자, 명분 있는 투자를 하십니까? 운에 맡기는 투자, 요행에 맡기는 투자,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십니까? 어떤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어떤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고, 어떤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투자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명분 있는 투자,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 우리는 어떻다? 맥점을 찾아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프로 트레이더, 그게 전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30년 내공의 강현수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잠시 후에 정배열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 취하겠습니다. 나는 여행에 내 몸을 쉽게 변없었듯해 거침없이 달려볼래 잃어버린 너를 찾은 이 노래 얼마든지 공짜로 퍼줄게 행복의 전율에 너희가 두 발을 차 많이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이 해도 마음이 예뻐야 남자지 머니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머니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만 그게 뭔데 자꾸 나를 그냥 편한 느낌이 좋았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뭐야 점점 남자로 느껴져 아마 사랑하고 있었나 봐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가슴이 아파 내 맘 왜 몰라줘 오빠 그냥 누워봐 가봐 그녀는 나빠 바빠 이제 나를 가져봐 이제 나를 가져봐 왜 날 여자로 안 보는 거니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다른 연인들을 봐봐 처음엔 오빠로 다 시작해 결국 사랑하고 잘 살아가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맘 왜 몰라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가져봐 이제 나를 가져봐
어. 어.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설명 또 이어갑니다. 자, 현재 그 N달러 매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수익은 200만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계좌들 이렇게 지금 뭐 매매하고 있고 수익 이 정도 나 있습니다. 지금 매매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매매하면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배열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배열은요, 이런 거를 정배열이라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차트에 보면은 정배열이 어떤 게 정배열입니까? 지금 여기 홍콩 항생이 지금 정배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정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격을 좁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배열은 또 지금 이제 유로 달러가 정배열을 지금 초입에 만들고 있고요. 골드는 이 혼조 구간이죠. 골드는 지금 혼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어떻다 여기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그럼 정배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놓이고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위에 그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놓인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배열이라고 한다.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구나.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놓이고 중기 이평선이 그 위에 단기 이평선이 차례대로 놓인 게 정배열인데 정배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모든 학문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학문은. 자, 그러면은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캔들은요 개인인 여러분들도 캔들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캔들을 하나 만드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동평균선을 돌리는 것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을 돌린다는 것은 캔들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라든지 HSBC 홍콩 상하이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돌리는 것이지 개인이 이동평균선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들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로 돌았었다는 것은 메이저 세력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구나, 이것을 반증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돌아간다, 그런데 정배열이 된다, 이거는 어떤 큰 메이저 세력들이, 즉 매신들이 상방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좋다, 이게 정배열이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고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갔고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갔는데, 그럼 이런 정배열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이저들이 이걸 올릴 의향이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정배열은 정배열인데 어떨 때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1파, 2파, 3파, 4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파 이상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되고, 정배열은 좋은데 완전 정배열일 때는 월만적휴, 화무는 11홍,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월만적휴, 달도 차면 기운다. 화무는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배열이 좋긴 한데, 정배열을 만들고 이 이동평균선이 1대 1대1, 1대 1대1, 1대 1대1, 이 비율이 1대 1대1, 이 공간이 1대 1대1로 1대 1로 1대 1대1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다? 조정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이 좋긴 좋은데 어디서 조정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갈 때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정배열을 만들잖아요. 다시 정배열을 만드니까 이 강현수가 매수로 베팅 들어가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잖아요. N달러 매수로 여기, 그죠? 여기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게 N달러 매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매매를 할 때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무데나 뭐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래서 정배열 의미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배열을 하면은 이평선의 배열을 정배열이라는데, 이평선에서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 이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또 이렇게 좁혀요.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좁힌다고. 그 다음에 또 이평선의 이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치고 올라가면 이 골든 크로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평선에 또 크로스도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다? 이평선의 배열이 방금 말씀드린 정배열이냐, 횡보 배열이냐. 횡보 배열은 뭡니까? 이평선이 옆으로 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평선이 그 역배열이 되느냐. 역배열은 또 잠시 후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의 이격, 방향, 크로스, 그 다음 배열, 수렴 확산. 이평선이 보세요. 이평선은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위든 아래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렴 다음에 확산하잖아요. 또 여기도 이평선이 만나죠. 수렴 다음에 확산하죠. 여기도 이평선이 만나죠. 수렴 다음에 확산하죠. 그죠? 그래서 이평선의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그 다음에 이평선의 지지, 이평선의 어떻다? 가격이 지지하고, 이 이평선의 가격이 지지하고, 이평선의 가격이 지지하고, 이평선의 가격이 지지하고, 이평선의 가격이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에 오르는 이 각도, 이게 가파르면은 에너지가 강한 것이고, 이게 완만하면 에너지가 약한 것이고, 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수를 항상 지지각도 이평선의 움직임 패턴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근데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기린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밀어가고 가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그새 단 아무도 못 가는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아, 아, 아. 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역배열을 한번 보십시다. 역배열을. 그럼 역배열을 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역배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역배열 봅니다. 역배열. 자, 이 역배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여기서 역배열을 보면 역배열이 이제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이리 와 있죠. 그죠? 그 역배열이. 그럼 역배열은 어떻다?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어. 정배열하고 반대로. 정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지만은, 정배열은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지만, 역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은 어떤 에너지가 강하다?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면 이 캔들은 개인이 하나하나 만들 수 있지만 이평선을 돌리는 것은 개인이 절대로 못 만든다. 그 점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역배열의 이제 이격은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좁히고, 또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또 좁히고, 또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또 좁히잖아요.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오고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오고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오고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오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역배열이 완전 역배열은 완전 정배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이 방향은 어떻다? 우하향으로 꺾어 내려가는구나. 그 다음에 우하향으로 꺾어 내려가다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치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반드시 나온다. 죽음의 십자선. 정배열은 황금 십자선, 역배열은 죽음의 십자선, 그러죠. 반드시 치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역배열은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 청산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좁히고, 이격이 많으면 좁히지만 결국은 우하향으로 꺾어 내려간다는 개념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이평선의 에너지는 훨씬 단기 이평선의 에너지보다 강하다. 왜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금융시장에서는요, 돈이 파워입니다. 이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파워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따질 때도 돈의 투입량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자, 그래서 현재 N달러 매수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계좌 매매하는 거는 제가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포지션이 없죠. 미체결도 없고, 그 다음에 체결 내역 보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고요. 오늘 수익은 뭐 이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만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이 없으니까 오늘 뭐 7, 80만원 먹고 7, 80만원 하루 일당 벌고 마감해도 되고 매매 더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내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과 역배열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정배열과 역배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열 따질 때 뭐다? 정배열은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고 역배열은 하락의 에너지가 강하구나.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는 이격, 방향, 크로스, 이평선의 배열, 이평선의 수렴, 이평선의 확산, 지지각도 등을 검토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캔들의 움직임보다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더 강하구나. 왜냐? 이동평균선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장기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더 강하구나. 왜냐? 장기 이동평균선을 움직이려면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볼 때도 무엇을 또 참고해서 보면 좋으냐? 캔들의 쌍봉이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쌍봉이 또 있습니다. 캔들의 상승 추세가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캔들의 쌍봉은 적게 갈 수 있지만 이동평균선의 쌍봉은 많이 간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지지저항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 A는 매매하는데 여기서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동평균선의 각도도 중요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각도가 단기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상승의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추세선 역할도 합니다. 왜냐? 보세요. 상승 추세선 역할도 쭉 하잖아요.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하나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공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열공하시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수입니다. 스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며칠째야 애매대는 게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용기가 없는 넌 다가오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 이젠 내가 너보다 먼저 다가갈 거야. 널 사랑한다 그 말을 내가 먼저 하고 말 거야. 서로가 사랑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러고만 있어야 하는지도 정말 답답해. 이런 얘기 내가 먼저 한다면 언제나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하지. 너 역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거니까.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껄끄럽고 어색하긴 하지만 사랑은 그리 쉽게 얻을 수 없어.
있었죠. 이제와 그댈 놓아주려